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주요 기사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은재입니다. 오늘도 3개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 이데일리 18면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연휴 기간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이 발생해 코스피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와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데일리 1면과 3면 기사인데요. 지난 토요일 사우디 유전과 정유시설이 드론의 공습을 받았는데 이에 유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유가 상승 시 영향을 받는 업종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이데일리 12면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조사된 소비자 충성도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향후 판매 증가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이번 주 증시 전망 가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리뷰 잠깐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0% 플러스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반면 거의 관망세였는데 마이너스 0.1%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산 코스피만 매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일단 초반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이벤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보시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ECB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0.4 마이너스에서 0.5% 마이너스로 인하하고요. 그리고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 매입을 재개하기로 해서 시장 상승에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중 협상에서는 중국이 지금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대두와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과 일부 제품에 대해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좀 미국의 어떤 좀 추가적인 그런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지금 30% 올리는 것을 2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 기업들의 농산물 구매를 위한 가격 논의가 좀 나왔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중간 단계의 합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감심사는 아무래도 FOMC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당연시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 코멘트가 없다면 좀 재료 노출에 따른 악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회담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실 것이 또 실적에 대해서도 좀 요즘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한 5.6% 정도 지금 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장사들의 실적 하향 조정이 이제는 웬만큼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은 유가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그런 면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과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일단은 우상향 시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FOMC 전까지는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지난 토요일 발생한 사우디 유전 피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우디 핵심 시설 두 곳이 지금 피습 당해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공격은 그 14일 날 발생을 했는데요. 타랑 시설 한 곳과 그리고 유전 한 곳이 드론 10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습으로 인해서 좀 생산이 좀 중단되면서 사우디 하루 생산량의 절반 정도 되는
지금 570만 배럴이 지금 생산이 지금 차질이 나고 있는데 사우디 당국에서는 이러한 차질에 대해서 재고 비축분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이 자기들의 그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공격을 암시를 했는데요. 미국은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 시장에서의 그런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 현재 지금 54.8달러인 지금 WTI가 크게는 단기적으로 10불 정도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사태가 좀 더 확산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현실화될 경우에는 무역 전쟁과 같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수혜 업종으로 보시면은 정유 그리고 철강, 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업종으로는 해운 그리고 항공 업종인데, 피해 업종이면 아무래도 유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원료비 상승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에 따라서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확대 이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이나 조선은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해양 바다에서 유전을 취추하는 그런 플랜트가 상당히 또 인기가 높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수주 가능성, 그리고 철강 판매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유가 수혜 업종 중에 모든 것이 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하반기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중간 이후로 넘어가는 만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배당주인 정유주와 철강에서는 최근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포스코, 지금 배당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포스코 정도를 좀 눈여겨 보시면서 좀 사태를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미국에서 실시된 그 소비자 충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사상 처음으로 애플 아이폰을 앞질러서 향후 미국 내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사는 미국 IT 그 시장 조사 업체인 브랜드키즈가 실시를 했는데요. 제품을 기준으로 고객 충성도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제 이 조사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당시 9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추락을 했지만 지금 이번에 상승해서 지금 3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요. 반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같은 기간에서 3위부터 6위에 주기적으로 지금 순위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그 8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지금 삼성 갤럭시가 애플 아이폰을 추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폴더블 개발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그 5G 스마트폰 출시도 내년 2분기부터 하는 등 기술력에서 삼성의 좀 뒤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금 확산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한 북미에서 33%,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22% 정도가 2분기까지 나타났는데, 지금 한 11%포인트 정도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격을 좀 좁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그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컴퓨터 부분에서도 45위를 기록해서 지난해보다도 8계단 지금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상승하는 것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금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톱10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경쟁사인 포드가 지금 16위, 도요타가 21위를 기록해서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가 지금 미국 성인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금 한 것인데 전체 1위와 2위가 저희가 잘 아는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삼성전자의 이런 3위 기록은 국내 기업의 위상을 좀 한 단계 높이는 아주 좀 괜찮은 아주 좀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판매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세계 기사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연휴 기간 긍정적인 소식이 좀 많이 나와서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현기였습니다.